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단 1초만 마음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한 사람의 진심을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해주는 작은 기적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한 편의 드라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허준을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9년 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해였어요. 식구는 없고 방 안엔 조용히 울리는 TV 소리만 가득했죠. 채널을 돌리다 멈춘 화면, 바로 한 남자가 산길을 뛰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병든 아이를 업고 살려야 한다며 미친 듯이 달리던 남자. 그 사람의 이름이 허준이란 걸 알게 된 건 그날 밤 늦게 뉴스보다 더 진하게 내 마음을 울리고 난 다음이었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명의 의사가 생겼다는 사실을요. 그는 드라마 속 인물이었지만 내겐 삶의 기준이었어요. 삶 속에서 허준을 다시 만나다. 허준이라는 이름, 그 사람을 TV 화면에서 처음 봤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그저 연기자일 뿐인데 왜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람. 의사가 아니라 사람, 치료자가 아니라 따뜻한 이웃. 드라마였지만 그 장면 하나하나가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그 무렵 제 인생은 참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하기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멀리 타지로 떠난 이후 연락이 끊겼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에 익숙해진다고. 그런데 그건 절대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바람 소리조차도 너무 커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방 안엔 외로움만이 가득했죠. 우연히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멈춘 장면. 허준이 헐떡이며 병든 아이를 업고 달리던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살려야 한다며 소리치는 그 사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도 없는 길이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아이를 안고 달렸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죽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야겠다는 다짐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 무언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심을 했어요. 동네 마을회관에 가서 도움이라도 드려보자고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죠. 약 봉투에 이름을 써드리고 글자가 흐릿한 설명서를 읽어드리고 무거운 약 봉지를 들고 어르신들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선생 덕에 이번 약은 깜빡 안 하고 다 먹었네. 그 말이요. 어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성공했습니다 하는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허준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속 위약 지식은 몰라도 그 마음만은 꼭 닮고 싶었거든요. 예전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눈을 뜨는 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하루, TV 앞에서 혼잣말로 저녁을 마무리하던 날들. 그런데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오늘은 어떤 약을 챙겨드릴지, 누가 병원 가는 날인지, 이 동네 어느 할머니께서 요즘 통 안 보이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내가 살아있는 걸 알기나 하나? 했던 내가 이제는 오늘도 내가 있어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변화가 허준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드라마니까 아름답게 꾸며졌겠지요. 하지만 그 중심엔 분명 사람을 살리는 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인생에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주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허준에게서 배운 진짜 위술이 아닐까 싶어요. 약이 없어도 병명이 몰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 허준은 제게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허준이 죄인이란 이유로 백성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조정 앞에서 말했던 그 장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왜 그렇게 뜨겁게 울었던 건지. 그땐 설명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제게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했다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젊을 땐 꿈이 있었지요.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배워보고 싶었어요. 기술을 배우고 뭔가 제대로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집안일로 몸을 망치셨습니다. 두 분 다 병원을 자주 오갔고 그 돈은 늘 저의 몫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겨우 숨 좀 돌릴 즈음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심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때부터 제 삶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그런 환경이 부담스러웠는지 군대 다녀오고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원망하진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을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제 인생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졌습니다. 어디에도 주인공이 아니었고 항상 조연, 그것도 이름 없는 역할이었죠. 그러던 중 만난 드라마 허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한 인물,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내 삶도 누군가에겐 의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제 지난 인생을 향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잘 살았다고, 당신도 누군가를 살린 거라고, 그 누구보다 값진 인생이었다고. 그날 이후 전 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더 명확한 이름으로 살아보자.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자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병원 가는 날을 챙겨드리고, 글자가 흐린 약 처방전 대신 읽어드리고, 복잡한 전화 예약을 대신해드리고, 어떤 날은 출근길에 지친 딸에게 죽을 끓이는 법을 알려주고, 손주 도시락 반찬을 고민하는 며느리에게 옛날식 멸치볶음 비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하세요?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해줘요? 하지만 전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제가 허준을 좋아해서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지만 그 뒤에 살짝 진지해지곤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저 드라마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저에겐 그 드라마가 현실이었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허준처럼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겠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에서 TV 소리만 친구였던 제가 지금은 작은 모임의 대표님이 되었습니다. 약 챙겨주는 어르신들은 저를 허약사라고 부르세요. 허준처럼 약국이라도 차리라며 웃죠. 이름 없는 조연이었던 인생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빛나기 시작한 건 모두 허준 덕분입니다. 그는 제게 스승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적 없고 학교도 없고 교탁도 없었지만 그는 제가 만난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람을 살려왔다. 한편의 드라마가 바꾼 한 사람의 인생. 이제는 손자 녀석이 저를 허약사라고 부를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장난이죠. 하지만 그 장난 속에는 제가 살아온 길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드라마 속 인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배우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말이지, 아빠보다 선생님보다 내 인생에 가장 큰 걸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그게 뭔지 아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의 의미란다. 손자는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왜냐고요? 인생이란 게 결국 그런 말 하나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그저 한때의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었지? 그때 참 많이 울었어 정도로 끝나죠. 하지만 저에겐 달랐습니다. 그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든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무엇을 남겼을까? 처음에는 참 두렵고 또 허망했어요. 내 이름을 기억해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나를 이야기해줄까?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따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찾을 때, 그 양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손주가 도시락통을 열고 할아버지표 멸치볶음 최고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하루를 살렸구나. 나는 작지만 분명한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한 편의 드라마, 한 명의 인물, 허준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음을 압니다. 지금도 저는 허준을 봅니다. 다시 보기로 한 편씩 꺼내보기도 하고 유튜브 클립으로 몇 장면씩 반복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후엔 항상 거울 앞에 섭니다. 왜냐고요? 거울 속 제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흔적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아졌고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허준이 했던 그 말,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이 있습니까? 그 대사가 지금은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대답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사람이었기를. 그 말 안에는 제 삶 전체가 녹아 있습니다. 비록 자격증도 명예도 상장 하나 없어도 제가 건넨 손길 하나, 따뜻한 죽 한 그릇, 허리 숙여 읽어드린 약 설명서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위로했기를 바라는 마음. 이제는 욕심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손자에게 이 말을 또 해줄 겁니다. 얘야, 세상에는 드라마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단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인생을 바꾸었고 나는 그 사람을 따라 살았단다. 그 말 한마디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요. 화려한 성공도 없었고 신문에 나올 만한 일도 없었지만 그 드라마 속에서 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얻었습니다. 허준은 제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며 저는 결국 내 인생을 다시 써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느 날 문득 본 장면 하나가 마음을 건드리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했던 순간, 그 감정이 있다면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연결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삶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기적의 연결고리가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엔 허준처럼 혹은 허준을 닮은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 어딘가를 살짝 울렸다거나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용히 꺼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맙고 따뜻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